네, 앞서 인터뷰가 뜨겁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는 아직도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찾는 얘기에 대한 의견으로 분분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답노트를 잘 찾아낼지 저희가 기다려보겠고요. 어제 열린 한국과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축구 평가전 오답노트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찾아드립니다. 자, 풋볼 아시안 한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공공의 촉에서 사실은 축구공을 담당하고 있다. 예. 저희가 늘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브라질과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희정일관 예. 화려한 브라질 공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고 또 우리 팀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경기 결과가 1대5로 나왔죠? 예, 5대1로 졌는데요. 뭐 사실 경기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더 많은 골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뭐 할 말이 없었을. 실제로 통계 기록에서 브라질이 만든 빅 찬스가 9개였거든요. 네. 뭐 경기 보셨겠지만은 골대를 강타한 장면이라든지 그럼요. 또 사실 김승규 선수가 선방한 장면을 포함하면 정말로 우리가 안방에서 10골까지도 먹을 수 네. 있었다. 그래서 좀 사실 뭐 처참한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참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과거에 열정만으로 우리가 물론 그때도 축구에 신화가 있었고 잘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좀 강팀하고 붙으면 뭐 이런 큰 숫자들이 아주 익숙했었어요. 예, 뭐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 준비할 때도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홈에서 5대0으로 졌던 뭐 컴패드컵 별명이 경기도 5대0이 있었죠. 되었어요. 예, 5대0 감독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브라질과 경기를 뭐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전을 많이 했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브라질이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네. 미리 준비해서 오히려 한국 대표팀보다 훈련한 날짜가 더 많을 정도, 컨디션이 오히려 우리 유럽파들보다 브라질의 유럽파들이 좋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됐는데 뭐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4번 평가전 하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은 그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2번밖에 못 하게 됐어요. 아르헨티나와의 네. 경기가 취소되면서. 그래서 선수들의 소집 해제 기간이 짧아져서 미리부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몸 상태가 좀 더 좋았어요. 몸 상태나 조직력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골들을 좀 볼게요. 첫 골은 예. 물론 이제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다행히 헤딩골 하나는 무효가 됐지만 첫 골은 뭔가 이렇게 여러 선수를 맞은 상태로 골키퍼까지 맞고 들어왔어요. 사실 이제 알렉스 산드로 선수 브라질의 왼쪽 풀백 선수가 공격 가담을 많이 하면서 첫 골 과정에 기점도 됐고 굉장히 빨리 페널티킥도 많이 얻어냈는데요. 뜨더라고요. 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우리의 수비 실점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역시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었죠. 없었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왜 크게 문제가 되냐면 네. 사실 축구 선수들이 이제 수비 라인을 구성할 때 오른발잡이 선수가 오른쪽에 가고 그렇죠. 왼발잡이가 왼쪽에 가잖아요. 네. 보통 우리의 주전 수비 라인은 왼발잡이 김영권 선수가 왼쪽 수비수고 네. 오른발잡이면서 사실 양발을 다 잘 쓰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주전인데 네.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못 뛴 것뿐만 아니라 도쿄 올림픽에 와일드카드로 참가했던 박지수 선수도 오른발잡이 센터백인데 네.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옵션으로 주전급인 김영권 선수와 더불어 권경원 선수가 뛰었는데 네. 둘 다 왼발잡이에요. 아.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른쪽에 가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베테랑인 김영권 선수가 오른쪽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위치가 좀 낯설었고 패스를 전개하는 과정, 특히 빌드업 그렇죠. 축구를 벤투 감독이 하는데 오른쪽에서 뛸 때는 오른발로 패스를 줘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왼발로 주게 되면 타이밍도 늦고 좀 이제 맞아요. 각도도 안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브라질 대표팀이 앞에서 강하게 압박을 할 때 그 공을 연결할 때 차단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세가 눌리고 초반부터 밀리다 보니까 흔들린 겁니다. 자, 어제 왜 자꾸 저렇게 끊겨? 백패스 왜 이렇게 보셨던 분들 오늘 한준 기자의 오답 노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포지션에 따른 이 원 위치가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제는 뭐 기존의 위치가 아니었다. 기존 선수가 아니었다 이거고. 황의조 선수의 한 골. 예. 저는 그 골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 골이 나오기 전에 한 골밖에 안 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골 기회 자체는 뭐 많이 내주긴 없었지만, 했지만 예. 그 골이 들어갔을 때도 이거 모르겠는데 생각 들었어요. 순간적으로는 1대1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황의조 선수의 이 골이 대단한 건 세계적인 수비수잖아요. 티아고 실바 그렇죠. 선수가. 뭐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리그왕에 처음 진출했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에 있었고 네. 지금은 첼시에서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그렇죠. 이뤘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확실하게 탁 달라붙어 있었고 맞아요. 마크를 했어요. 완벽하게 통제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지고 슈팅까지 했거든요. 네. 그 장면 자체는 황의조 선수가 사실 1대1 대결에서 티아고 실바를 이겼다라고 이겼다. 해도 되는 장면이고 무엇보다 티아고 실바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뭐 시차의 문제라든지 뭐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바 선수가 이후의 경기에서는 네네. 자기가 골 넣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정말 맞아요. 투지를 보였었어요. 만회하려고 예. 굉장히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잘했다. 이 장면 확실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다시 기대했었던 것들 브라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이마르 선수. 예.
굉장히 잘하고 정말 영리한 플레이였는데 결국 골은 페널티킥으로만 또 넣었어요. 예. 경기 하루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발등 부상. 부상이 있었어요. 원래도 이 부상 때문에 최근 네이마르 선수가 사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메시, 호날두 다음에 축구 황제는 네이마르다 이런 그렇죠. 기대가 있었는데 부상을 계속 당하면서 솔직히 그만큼 못된 네.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부상이 생기니까 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네이마르 선수가 솔직히 한국과의 경기에 좀 참고 뛰었어요. 아. 경기 중에도 조금 아파 보였고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요. 아예 축구를 벗어버렸는데 네. 그만큼 한국과의 경기를 뛰고 싶은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상황에서 슈팅보다는 패스를 좀 한다거나 안전한 축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네. 페널티킥으로만 골을 넣게 된 거죠. 예, 뭐 어쨌든 A매치 골 기록 때문에도 그렇게 예. 했지만 한국 축구 팬들이 호날두와 비교해서 굉장히 칭찬했어요. 사실 뭐 한국에 온 일정 내내 뭐 팬들과 뭐 교류라든지 그쵸, 관광도 사인이라든지 하고. 뭐 이런 관광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좀 몸이 안 좋으면 좀 나 조금만 뛴다거나 안 뛸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77분이나 뛰었고 또 뛰면서 끝나고 나서 한국 팬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요. 에스코트하는 한국 어린이들하고도 장난도 치고 여러 가지로 뭐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게 한국 축구의 오답노트 꼭 뭐 필드 예. 안에서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세계적인 팀에게 좀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반면에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 예. 꽁꽁 묶인 건가요? 좀채 공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대 브라질도 치치 감독이 얘기했듯이 수비 전술을 잘 짜왔어요. 기본적으로 네. 오른쪽 풀백인 다니 알베스, 오른쪽 센터백인 마르키뉴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동선마다 두세 명이 항상 압박을 해주고 번갈아가면서 마크해주고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한 축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럴 때도 풀어나와야 되는데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해리케인 선수가 좋은 패스를 그렇죠. 찔러주고 반대편에 있는 공격수가 또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런 동료들의 조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혼자서 사실은 뭐 아무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고 해도 세계적인 브라질을 뭐 다 제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뛰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브라질이 공격을 너무 잘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제 아무리 지금 컨디션이 좋아도 조금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도 드리블 돌파 2번 시도해서 다 성공했고 네. 슈팅 2번 다 골대 안으로 갔거든요. 네. 그 와중에도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는 분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월드 클래스다 싶고요. 공을 예. 직접 뺏어서 사실 흔히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 찬 공 예, 약간만 바깥으로 나갔으면 그렇죠. 들어갔을 텐데 예, 이런 생각. 조금 뭐 가운데로 쏠리긴 했지만 맞습니다. 뭐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뭐 거품이었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팀과 팀으로 봤을 때 브라질이 훨씬 더 강했기 맞습니다.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대표팀 이제 올 하반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월드컵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평가전들이 쭉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빌드업도 안 됐다라는 지적도 예. 하셨습니다만 한 3가지 정도, 2가지 정도 뽑아주시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서 만약 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16강 진출을 가기는 어렵다고 볼 정도로 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크다. 아. 이날 경기에 가장 크게 빠진 부분이 센터백 김민재 그리고 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재성 그리고 네. 왼쪽 풀백인 김진수 선수인데 네. 이 선수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네. 선수는 있지만 그 실력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공도 네. 잡아주고 상대가 압박했을 때 풀어나올 수 있는 그 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가 이날 부진했던 게 네. 보통 이재성 선수가 있으면 그걸 같이 해줘요. 같이 그렇죠. 해주니까 주고받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날은 그 부분이 좀 외로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수비 라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없다 보니까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 또 상대 공격을 뚫고 패스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안 됐고 네. 왼쪽 풀백 김진수 선수 역시 공수를 오가면서 맞아요. 손흥민 선수랑 또 굉장히 호흡이 좋은 선수인데 네. 빠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 공격에 흔들리고 또 공격 전개도 안 되고 네. 결국에는 답답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정말 부상으로 못 뛸 때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만한 경기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브라질은 누가 나와도 잘하지만 네. 우리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느낀 게 이제 만약에 정말 이 선수들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남은 기간 동안 사실 벤투 감독이 축구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만약 이 선수들이 뭐 자잘한 부상이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 스타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도 정말 본선에 못 뛰게 되면은 스타일을 조금은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네. 봐요. 예. 축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 야, 이 선수들 안 나오면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오답노트 제가 정리하자면 주전 선수가 없을 때도
그 포지션을 채울 수 있는 선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다른 전술이라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 더 지적해 주실 분 있을까요?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후방 빌드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네. 그건 사실 축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골대에서 상대 골대로 뻥축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플레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것은 상대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는 이유가 예전에 브라질은 공격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브라질은 굉장히 전방 압박이라는 수비 역할을 공격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뺏기면 바로 끊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사실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내려가서 경기하니까 그렇죠.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가 잘 됐단 말이에요. 네. 남은 평가전에서는 그런 전방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경기 해봤을 때 왼발잡이 센터백을 2명 놓는 것은 어렵다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른발잡이 센터백을 오히려 좀 경험이 떨어지는 선수라도 같이 쓰는 게 낫고 미드필드 라인에 이재성 선수가 없다면 그 역할을 할 다른 선수를 쓰기보다는 전술적으로 아예 조금은 안정적인 그 위치 변화, 전술 변화를 네.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남은 평가전 그리고 네. 동아시안컵까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플랜 B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플랜 B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 기존 전술에서 그 백업 선수를 찾는 것보다는 네. 아예 좀 다른 축구를 할 수 있는 뭐 완전히 전술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월드컵 본선에서 오늘 새벽에 제가 포르투갈 경기, 우루과이 경기를 네. 보고 왔거든요. 네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은 거의 브라질 수준이고 우리가 지금 본선에서 만나야 될 예. 팀들인데요. 우루과이는 지금 멕시코를 3대0으로 이겼는데 네. 뭐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흔들린 부분들을 또 그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라리 이번에 경험한 게 좋아요. 네. 보통은 월드컵 직전 평가전을 월드컵 1, 2주 전에 하는데 네. 다행히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에 열리니까 우리가 그래도 몇 달 전에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대로 월드컵 나가면 우리가 사실 16강 못 갑니다. 근데 네.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잘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축구계 인사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벤투 감독의 최대 장점이 분석 능력입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 그 경기에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하는 능력이 벤투의 최고 강점이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하지 않을까. 예. 자, 그 오답 노트가 아주 국민들을 시원하게 환호지르게 하는 정답으로 예. 이어질 수 있기를. 뭐 한준 기자의 오답 노트도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플랜 B를 좀 꼭 갖추시길 바라겠고요. 자,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뒷이야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예. 이제 올해 선수에 당연히 오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 무슨 여러 가지 플레이 면에서 좋았으니까요. 예. 근데 빠졌어요. 정작 살라 선수는 올라갔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리미어리그 공식 올해 선수 후보에는 들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가 수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에서 뽑는 네. 선수들의 투표로 뽑는 올해의 선수상. 네네. 이게 같이 뛰는 선수들이 주는 상이니까 네. 굉장히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기대를 최소한 했죠. 수상까지 기대를 했는데 6명의 최종 후보에도- 후보에 들지 못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투표를 좀 미리 합니다. 왜냐하면 시즌이 끝나고 투표를 하면 선수들이 휴가 가고 하니까 좀 그렇죠. 투표를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 기간에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그렇죠. 조금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기간에도 손흥민 선수가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4월 4일 초반에 그냥 투표를 한 게 아닐까. 왜냐면 그 시점에는 호날두 선수가 좀 잘하고 있었고 그렇죠. 토트넘이 또 4위를 할 수 있을까가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를 좀 빨리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표를 못 받은 게 아닌가. 이게 이제 그래서 표를 받은 그 상위권 순위 6위 안에 못 들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아쉽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잘했으니까 계속. 예. 뭐 이렇게 스포츠 특히 손흥민 선수 소식 말고는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눈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뉴스가 예. 없는데 기대했던 또 해외에서의 인정 그런 것들은 또 들리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고요. 예. 자, 야구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메이저리그 통산 1000이닝을 달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이제 과거에 먼저 달성을 했던 기록을 정말 이제 대기록을 이번에 달성하게 그렇죠. 된 것이죠. 뭐 부상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LA 다저스 시절부터 포함했을 때 네. 꽤 이제 오랫동안 2013년부터 뭐 현재까지 거의 9년 뛰었잖아요. 네. 1000이닝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메이저리그를 빛내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선수 이렇게 평가를 될 만큼 오랜 시간 마운드에 예. 올라왔는데
부상 얘기를 계속 보도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지난 시즌에도 있었고 또 올 시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부상 때문에 이미 한 달 가까이 좀 쉬었다가 돌아왔고 이제는 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첫 승까지 했는데 이 1000이닝을 달성한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 4이닝에서 네. 통증을 느껴서 본인이 좀 교체해달라고 얘기해서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됐었죠. 네. 자, 뭐 류현진 선수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조금 후회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는 문제 없이 잘 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참고 뛴다면 본인이 더 악화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네. 나가봤는데 마지막 이닝 때부터 계속해서 통증을 느껴서 왼쪽 팔뚝에 또 한 번 같은 통증이 그러니까 그 한 달 이탈하게 돼서 그 부위에 같은 통증이 왔다고 해요. 결국 오늘 지금 이제 공식 발표가 났는데 왼쪽 팔뚝 염증 진단이 나오면서 15일 동안 부상자 명단에 들어왔는데 네. 이 15일이 꼭 15일이 아닙니다. 최소 15일이라고 봐야 돼요. 게다가 이제 구단 측에서도 이번 기회에 아예 정말 이 문제가 뭔지를 면밀하게 살피자. 왜냐하면 또 뭐 15일하고 돌아왔다가 또 다치고 이렇게 되면 반복되고 오히려 이제 경기력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완전히 낫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1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좀 점검을 하자. 왜냐하면 네. 벌써 세 번째 올 시즌 들어서 부상을 같은 데 그러니까요. 입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고 사실은 네. 뭐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나이도 35세다 그렇죠.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경력이 이제 좀 빠르게 끝나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야구 팬들은 좀 아쉽겠지만 잘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어제 한국과 브라질 대표팀 경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6만 관중이 가득 차서 브라질 선수가 골을 넣을 때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예. 한국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는 더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는 계속 민주당에 대한 성토 사연만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축구 응원의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 정치의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의 촉 한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